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 골라오셨어요? 반갑다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작품은 그 올해로 딱 10년째를 맞이하는 공연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떤 공연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른 작품입니다. 그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대표님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싶긴 한데 네. 또 제가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조금 찔렸나 봐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네. 저한테 우리 그런 사이 정도예요? 앞으로 좀 자리 비우시게 되면 네. 예,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 얘기 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잘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 뮤지컬 베니싱 제목에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벌써 10주년이에요? 10주년은 아니고 10년째. 그러니까 트라이아웃 공연이 시작된 게 2016년이니까 우리나라 옛날 나이 계산하는 것처럼 네. 10년째인데 그러니까 뭐 관객들을 그동안 꾸준히 만났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공연입니다. 트라이아웃으로 처음 만났었던 공연이거든요. 예. 공연계에서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기 전전 시간이 스포츠 시간이 네. 전인가? 예. 근데 일부했죠. 예, 스포츠계에서는 트라이아웃 하면 이제 선수들 어떤 그 경기처럼 이렇게 뛰게 해서 뭐 이렇게 선수를 선발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공연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 공연 올라가기 전에 실제 공연처럼 공연은 하는데 정식 공연은 아닌,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공연으로 완성된 형태처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들 창작 공연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보통은 지원 사업 받아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베니싱은 제가 알기로는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아주 작은 소극장을 빌려서 트라이아웃 형태로 관객들한테 미리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런 그 시작을 만들었었던 공연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네,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게 있으면 꼭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진행자님께서 베니싱이라는 제목 낯설다고, 근데 10주년이나 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대학로의 소극장 공연 중에서 이런 작품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이 그 뭐 일반 분들한테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좀 설명드리자면, 베니싱은 그 중소극장 공연 좋아하시는 그 소위 마니아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전략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본 관객들을 또 2번, 3번, 10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연은 항상 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내지만 사실 좀 아쉽게 작품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공연 보시려고 유명한 공연 이제 막 한다고 그래갖고 예매처 같은데 온라인 예매처 들어가서 보시면 순위 사이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 번만 봐도 딱 제목만 봐도 이 공연도 하네 이렇게 되는 공연들 사이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목들의 공연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류의 공연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사랑받고 있는 어떤 소규모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이 중요하겠어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방송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뭐 하냐 그러면은 저 세모정에서 공연 소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님이 휴가를 다녀왔다. 뭐 이렇게. 네, 자, 그런데 뮤지컬 베니싱 어떤 작품이기에 공연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근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거가 확실한 이유인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른바 이제 덕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덕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막 그걸 막 파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보통 들려면 그 덕질하는 대상의
시작 전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좋아지게 된 아이돌이 있으면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들의 데뷔 때부터 막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라이아웃 공연, 이 뮤지컬 베니싱의 트라이아웃 공연 자체가 굉장히 관객 친화적으로 진행됐었던 그 이 시작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트라이아웃 공연 당시에 공연을 아주 짧게 진행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던 소극장, 그 소극장 아래에 더 작은 소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공연이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렸는데 이때 관객을 만나고 관객들한테 받은 피드백을 바로 반영해서 작품 수정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본 공연을 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던 공연인데 관객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3명으로 등장인물을 하나 없애기도 하고 네. 드라마 구조도 바꾸고 음악적인 부분도 라이브한 느낌의 그 음악적 그 공연의 어떤 정서랑 좀 닮았게 그 라이브 3면 그러니까 3가지 악기로 피아노 그다음에 저 첼로 클라리넷 이렇게 3인조 라이브 연주까지 덧붙이면서 관객들한테 이 공연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했었던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이런 느낌으로 베니싱이 시작이 돼서 이 관객분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고 그 2017년에 본 공연 한 다음부터 현재 공연 때까지 한 번도 흥행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심하게 매진되면 매진됐지 흥행에 네.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공연을 제작하는 입장에선 이렇게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한 관객들이 큰 힘이 되겠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너무 힘든 시기를 공연을 좋아하는 마니아분들이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독한 느낌이 들면서 더 감사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많은 공연들이 이제 이런 가족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숙제이긴 합니다. 예. 세모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겼으면.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온 이유입니다. 네. 자, 뮤지컬 베니싱의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예.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줄거리 말씀드릴 텐데 그 햇빛 속으로라는 넘버거든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이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공연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넘버는 그 트라이아웃 공연 때부터 계속 있었던 넘버고요. 이 수정 과정에서 이 넘버가 살아남았다는 건 트라이아웃 때부터 이 넘버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사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줄거리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음악의 분위기와 가사말 조금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밤은 끝없이 이어져 왔어. 밤의 끝에 쫓기고 달리다 문득 뒤를 보니 모두 사라지고 없어. 왜 나만 홀로 여기 남아 있나. 누가 알까 내가 사라진다 해도 아득한 기억 속 모든 건 노래처럼 다 새어나가고 난 유물처럼 남아. 왜 나만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나. 부서지는 햇빛 속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잡고 싶지만 멀어져. 여름
네, 뮤지컬 베니싱 가운데 햇빛 속으로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작품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음악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들렸는데 사실 네.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경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성 시대 때 경성 의전, 그러니까 그 의대생들인 거예요. 경성 의전 학생인 의신과 명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 좀 대낮이지만 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체 한 구를 폐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명렬이라는 친구는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굉장히 꺼림직해하고 약간 두려워하고 이런 친구고, 의신은 이 인간의 병을 제대로 알고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체를 직접 해부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단단한 결심을 갖고 이렇게 이런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이 둘한테 폐가를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이제 명렬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문을 확 여는데 그 갑자기 그 떠나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어둠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햇빛에 닿으면은 화상을 입는 병 같은 게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본 그 의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 경성의전 그 의대생이니까, 의대 학생이니까 만약 불치병 같은 거라면 치료해 줄 테니까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의신이라는 친구는 뭐든 고치고 싶어하고 인간을 더 건강하게 살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후로 학교로 돌아와서 의신이라는 사람이 햇빛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병이 뭔지 이제 막 찾아봅니다. 근데 이걸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별 성과를 못 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그때 폐가에서 화상을 입었었던 그 사람이 의신을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놀라운 건 그날 입었던 화상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신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 비밀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K라는 이름을 붙여준 뒤에 이 둘은 연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의신과 그 K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됩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은데 그- 제 생각이 맞는지 좀 더 들어볼게요. 예. 거의 보통 맞아요. 자, 줄거리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의신과 함께 이제 폐가에 그때 같이 갔었던 명렬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렬이 어느 날 봤더니 의신이 그 이후에 수업도 종종 빠지고 자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신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명렬이 의신의 책상에서 K에 대한 그 이 작성한 연구 일지를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를 보게 되는데 너무 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라서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갔는데, 뭐냐고 물어도 의신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명렬은 궁금하지만 뭐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뒤로 하고 의신한테 학교 좀 수업 좀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있었던 좀 이상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신한테 전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학교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의신한테 그러면서 너도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게 되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의신과 K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 이건 이제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줄거리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이 대학로 소극장에 사는 공연들이 왜 인기 있는지 세무정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자분이 눈치챘다고도 얘기하시니까.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신은 연구를 통해서 그 K라는 비밀스러운 인간, 이 K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부인자라는 게 달려있는 그 혈액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혈액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기능이 세포를 매우 빠르게 재생시키는 동시에 빛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명렬이 갑자기 달려 들어와서 그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고, 이 시체에서는 혈액이 많이 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죠. 눈치채셨던 그 얘기. 네. 예, 바로 빛을 마주할 수 없고 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주변의 시체들이 피가 모자른 이 K라는 인물이 바로 뱀파이어였던 거고요. 인간을 구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의신과 인간의 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 K,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된 명렬의 이야기, 이 이야기 경성에서 있었던 뱀파이어의 이야기, 이게 바로 뮤지컬 베니싱의 줄거리입니다.
예. 작품 배경이 경성인데 뱀파이어 나온다는 게 좀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네, 이 설정 자체가 재밌는데 그 작가가 어느 날 국도변을 이렇게 달리다가 그 국도변에 있는 작은 검은 건물을 봤대요.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만약에 뱀파이어가 있다면 저런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뮤지컬 베니싱 K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K 뱀파이어 이야기.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는데 조금 부족한데 이제 여기서 그 왜 뱀파이어 얘기는 약간 스릴러 같고 이런데 이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도 그렇지만 좀 그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이게 메시지도 생각보다 많이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서 약간 우리와 좀 다른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좀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요건 좀 뱀파이어와 의대생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요렇게 꾸미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막판에 또 시간이 또 몰렸네요. 마지막 아까 들려드렸던 넘버가 뱀파이어 넘버였으니까 이번에는 의대생 노래 한 곡 또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마지막 실험이라는 곡인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뮤지컬 베니싱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지켈 앤 하이드 이런 것과 맞먹는 그런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랑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뮤지컬 베니싱 가운데 마지막 실험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햇빛 속에 안전하게 따뜻한 13개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남은 건 한 가지 단계 마지막 실험. 설계는 완벽해. 이 실험은 정확해. 실패할 리는 없어. 혈관 속 퍼지는 느낌은 분명해.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친 시간, 내 모든 걸 내 몸을 건 반복됐던 실험들, 아무도 아프거나 죽지 않게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인체의 비밀 빛나던 꿈들은 아직 날 기다려. 내 피부 아래 내 근육 아래 사계 식은 혈관 끝까지 다시 심장이 뛰도록 어떻게든 다시 피가 흐르도록